자, 그러면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선거 결과가 나왔을까 이 당혹해하다가 그 후에는 이 무능한 정권을 보면서 불안하기까지 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벌써 이제 광화문 내거리에 나가서 용산에서 윤석열 정권은 퇴진해야 된다. 이렇게 무능한데 앞으로 더 나아질 기미가 없다. 빨리 퇴진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퇴진론에 대해서는 백낙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내가 사실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퇴진론 나오기 전에 탄핵 얘기가 먼저 나오지 않았더랬어요? 네, 탄핵 얘기도 나왔죠. 나오다가 지금 이제 퇴진으로 이렇게 네. 모아지는데 나는 퇴진론이 탄핵론보다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 봐요. 탄핵해서 퇴진시키는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거는 하야해라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본인이 하야를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네. 탄핵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탄핵 주장하는 것보다는 네. 퇴진을 권고. 퇴진은 이제 자발적인 하야를 포함하는 거니까 퇴진을 권고하는 게 더 합리적인 수순일 것 같고 그런 움직임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퇴진론에 무슨 퇴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이제 나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근데 이게 정권이 지금 6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 출발한 지.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흔히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기왕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 그분이 성공을 해야지 음. 우리 나라에도 좋고 본인에게도 좋지만은 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그게 좋겠다. 어떻게든지 성공을 해야 된다. 이해찬 전 대표도 지난주에 이 자리에 네, 와서 이렇게 그런데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해찬 전 대표는 정계의 원로로서 네. 야당의 원로로서 네. 그 이상의 말을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누가 나한테 그런 물음을 던지면은 네. 나는 좀 곤혹스러워지는 게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정권을 그것도 그 등장을 반대하고 반대표를 던졌던 인간이 네. 그것도 낯살이나 먹었다는 인간이 초장부터 무슨 악담을 하는 것 같이 네. 야, 뭐 윤석열 뭐 바뀌겠냐? 못 바꾸고 뭐 무슨 퇴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초장부터 내가 악담하는 꼴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으니까 네. 일단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하는 얘기도요. 이거 촛불혁명 이전의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러니까 촛불 이전에 그래도 비교적 정상적인 여야 대치 상황에서 네. 한 당이 이기고 다른 당이 지고 해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내가 지지 않았더라도 이 정권이 잘 되도록 하는 게 그게 옳지 않냐 네, 네. 하는 건데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일어난 변칙적인 사건이거든요. 네, 네. 이 사건을 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애국자 코스프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뭐 그것도 별로 마음에 안 느끼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질문 앞에서 저는 조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윤석열 정권의 앞날에 대해서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고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보다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해 보면요. 만약에 지금 출범 5개월밖에 안 된 네. 정권이 네. 저런 지지율을 떨어져서 이건 이제 레임덕 수준의 그렇죠. 지지율이거든요. 거의 식물 대통령이라고 그 얘기해도 될 만한. 레임덕 수준으로 5년을 간다 그러면은요. 음. 그거는 기네스북에 올려야 됩니다. 음. 세상에 5년 임기 중에 네. 4년 반 이상을 레임덕으로 음. 지낸 대통령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 네. 근데 뭐 기네스북에 한국인이 하나 더 등재되는 게 음.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은 음.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은 음. 진짜 이 나라는 망가질 거예요. 못 견뎌요. 국민들 뭐 그런 민생 문제도 물론 네. 있지만은 네. 나는 우선 우리 공무원 조직이 못 견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공무원이. 네. 그럼 공무원 중에서 이제 고급 공무원들은 뭐 부패 세력하고 결탁해서 네.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공무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하는 조직이에요. 네. 자기들 규칙에 따라서 하던 대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혁신적인 일은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뭐 그러다가 나중에 네. 어떤 그 평가를 받을지도 모르고 책임져야 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책임 대제로 앉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정권이 너무 세게 뭘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레임덕이 정권이 더 편해지는 면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한동안 그렇다는 거지. 4, 5년을 내내 그렇다 그러면은 네.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또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네. 우리나라 공무원 네. 수준이 높잖아요. 그런 게 있고 경제인들도 못 견딥니다. 그렇잖아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경제인들이 못 견딜 거고. 지금 국제 경제가 계속 출렁이고 그렇죠. 위기 속에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적절하게 발빠르게 대응하는 이게 게 중요하지 지금 않습니까? 경제는 국내 문제만이 아니고 네.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더 그런데 그런 그 외발적인 위기, 외국에서 발생하는 위기가 아니더라도 네네. 정부가 레임덕 상태로 막 4년, 5년씩 한다 그러면은 경제가 망가지게 돼 있죠. 네. 그 경제인들도 그건 못 견디고, 그리고 사실은 이 보수 정당이랄까 네. 정치인들도 못 견딥니다. 그잖아요. 자기들 네. 총선도 치러야 되고 네. 대선 치러야 되고 계속 해먹어야 되는데 이런 정권은 아래서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네. 고민이 생기는 거고 아마 언론도 네. 그렇게까지는 안 참아줄 거예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그런 기록이 올라갈 가기는 힘들다고 보는데 네. 그러려면 이제 뭔가 반전이 있어야 되죠. 네. 근데 반전이 가능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전망은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네. 더 이렇게 권위도 있고 잘 아는 네.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시네요. 못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받을 근데 나는요, 우리 국민이 네. 촛불혁명을 수행하고 있고 네. 또 오랜 전통, 굉장히 그동안에 식민지 시대 거치고 분단 시대에 독재 겪으면서 네. 여러 가지 참 문제를 안게는 됐지만은 기본적으로 세계적으로 봐도 네. 굉장히 수준이 높은 국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전혀 바뀌지 않고 이런 식으로 레임덕이 오래 계속된다 그러면은 네. 어떤 지혜로운 해법을 내놓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 네. 네.